서울의 가을 비가 거리를 적시던 그날, 나는 검은 세단의 핸들을 쥐고 있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네온 사인들이 번쩍일 때마다 내 가슴 속에 스며든 불안이 더 선명해졌다. 지훈 씨, 오늘도 고생 많았어.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 강민우 대표의 낮고 부드러운 톤이 마치 운명의 속삭임처럼 내 귓가를 맴돌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직장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는 걸. 팬들의 환상 속 커플이 내 인생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회사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강민우 대표님의 전용 차량은 언제나 반짝이는 블랙 세단이었고, 나는 그 안에 갇힌 작은 세계의 문지기였다. 28살.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남자. 운전면허 따고 바로 택시를 뛰었지만, 우연히 이 회사에 지원한 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이직 이유는 면접관의 질문에 나는 솔직히 대답했다. 돈이 필요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더 깊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속에서 숨겨진 나 자신을. 강민우 대표는 32살, 한국 IT 업계의 별. 그의 회사는 스마트폰 앱 하나로 수백억을 벌어들이는 괴물이었고, 그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TV에 나오지 않지만 온라인에서 그의 이름은 신화였다. 팬클럽이 있고 소셜미디어에 그의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수천 개의 좋아요가 쏟아졌다. 민우 오빠, 오늘도 멋져. 그런 댓글들 사이에 가끔 이상한 상상이 피어났다. 민우 오빠의 기사랑 사귀면 어떨까? 완전 로맨틱해. 나는 그저 그림자였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변했다. 비가 내리던 오후, 회의가 길어진 민우 대표가 차에 올랐다. 지훈 씨, 집으로 가자.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피곤했다. 나는 백미러로 그를 힐끔 봤다. 완벽한 슈트 아래로 드러난 피로한 눈가. 대표님, 괜찮으세요? 내가 물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울렸다. 왜일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켜보니 소셜미디어에 그의 사진이 올라 있었다. 팬들이 올린 합성 사진, 나와 민우 대표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현실 커플 되자 댓글들이 웃겼다. 하지만 내 속은 웃지 않았다. 그 사진 속 나는 진짜 나처럼 보였다. 다음 날, 사무실로 불려갔다. 인사팀장님이 웃으며 말했다. 지훈 씨, 대표님 전용 기사로 승진이야. 월급 2배. 나는 멍했다. 왜 나?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그날부터 내 일상이 변했다. 아침 7시, 그의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기. 강남의 고층 빌딩.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었다. 민우 대표가 나오면 나는 문을 열고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했다. 그는 항상 지훈아, 오늘 날씨 좋네 라고 대답했다. 자가 붙는 순간,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는 기분이었다. 첫 주가 지나자, 팬들의 소문이 본격화됐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누군가 우리 사진을 찍었나 보다. 민우 오빠의 기사. 진짜 잘생겼어. 커플 같아. 트위터에 퍼진 글들.
나는 웃어넘겼다. 하지만 민우 대표는 달랐다. 어느 날, 차 안에서 그가 물었다. 지훈 씨, 그 소문들 봤어? 나는 당황했다. 네. 그냥 팬들 장난이죠. 그는 웃었다. 재미있네. 나도 봤어. 내가 나보다 더 인기 많아. 그 농담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남자였다. 그는 남자였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이렇게 따뜻할까? 시간이 흘렀다. 가을에서 겨울로. 크리스마스 이브. 그는 갑자기 파티 갈 데 있어. 같이 가자고 했다. 나는 운전사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파티는 그의 친구들 모임이었다. 고급 호텔 라운지. 샴페인 잔이 오가는 자리. 나는 구석에 서서 그를 지켰다. 민우야. 이 사람 누구야? 친구가 물었다. 내 기사. 지훈이. 그는 나를 소개하며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전기가 통하는 기분이었다. 팬들의 상상 속 커플이 현실의 문턱에 섰다. 파티가 끝나고 차 안에서 그는 취해 있었다. 지훈아, 나. 피곤해. 그의 머리가 내 어깨에 기대왔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대표님, 집에 가요. 하지만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가족도 없고, 친구들도 바빠. 너만 믿을 수 있어. 그 말 속에 숨겨진 외로움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민우 대표의 삶은 화려했지만 빈곤했다.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20대의 CEO가 됐지만 사랑은 없었다. 나도. 그래요. 내가 속삭였다. 우리 둘 다 외로움의 포로였다. 그날 이후 대화가 깊어졌다. 출퇴근길에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엄마는 재혼하고 떠났고 나는 그냥 회사만 있었어. 그의 눈에 스며든 슬픔이 내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나도 가족의 기대 속에서 살았다. 동생이 있는데 결혼하라고 압박해. 하지만 난 아직 모르겠어요.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필요해. 나처럼 그 공감이 우리 사이를 좁혔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스캔들이 터졌다. 경쟁사에서 유출된 정보로 그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 기자들이 회사 앞을 포위했다. 나는 그를 데리고 빠져나와야 했다. 지훈아, 도망치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속도로로 달렸다. 비가 다시 내렸다. 라디오에서 그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강민우 대표. 위기 속에서도 팬들의 지지. 하지만 속보는 달랐다. 민우 오빠의 미스터리 기사. 로맨스 루머. 팬들이 우리를 지지했다. 진짜 커플이면 좋겠어. 응원해. 위기 속에서 우리는 가까워졌다. 호텔에 숨어든 밤. 그는 울었다.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제가 있어요. 함께 이겨요. 그 손의 온기가 처음으로 인정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를 사랑했다. 남자로서의 사랑.
그는 나를 봤다. 지훈아. 나도 입술이 스쳤다. 가볍게, 하지만 운명처럼. 스캔들이 진정되자 우리 관계는 은밀하게 피어났다. 출퇴근길 데이트처럼 느껴지는 시간들. 오늘 저녁 같이 먹자 그의 제안에 나는 떨렸다. 한강변 레스토랑. 불빛 아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왜 너한테 끌리는지 알아? 그가 물었다. 내가 나를 봐주니까. 진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팬들의 상상이 현실이 됐어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그의 어머니가 돌아왔다. 재혼한 지 10년 만에 갑자기 서울로. 민우야, 결혼할 때 됐어. 상대로 딸이 있어. 그녀의 말에 그는 창백해졌다. 엄마,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 그날 밤, 그는 내게 왔다. 지훈아, 도와줘. 이 감정을 숨길 수 없어. 우리는 안아졌다. 눈물 속에 봄이 왔다. 그의 회사가 회복됐다. 팬들의 지지가 컸다. 민우 오빠, 기사 오빠와 행복해. 소문이 더 커졌다. 우리는 비밀을 지켰다. 하지만 내 가족이 알게 됐다. 동생이 전화했다. 오빠, 그 소문 뭐야? 남자랑. 나는 울었다. 응. 사랑해. 동생은 놀랐지만 오빠 행복하면 돼 라고 했다. 그 용기가 나를 자유롭게 했다. 여름, 우리는 휴가를 갔다. 제주도 해변. 손을 잡고 걸었다. 이게 현실이야. 내가 물었다. 그는 웃었다. 그래. 팬들의 환상이 우리를 이끌었어. 하지만 태풍이 왔다. 비유적으로 경쟁사의 소송. 법정에서 그는 홀로 섰다.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당신은 대표님의 연인인가? 변호사의 질문에 나는 숨을 죽였다. 아니요. 기사입니다. 하지만 눈빛이 모든 걸 말했다. 소송이 끝나고 그는 무너졌다. 지훈아, 나 포기할래. 나는 안아들었다. 아니. 함께 싸워요. 병원에서. 우리는 시간을 보냈다. 그의 손을 잡고 미래를 그렸다. 결혼, 우리 방식으로. 그는 속삭였다. 가을이 다시 왔다. 그의 생일. 팬들이 모인 콘서트. 그는 공개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아는 그 기사예요. 무대 위에서 그는 나를 불렀다. 손을 잡고 섰다. 상상 속 커플이 현실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눈물이 흘렀다. 그 후, 우리는 살았다. 평범하게, 하지만 깊게. 서울의 거리에서 비가 내릴 때마다 우리는 웃었다. 사랑은 시간 속에서 피었다. 외로움에서 자유로움으로. 팬들의 환상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됐다. 서울의 가을 비가 거리를 적시던 그날, 나는 검은 세단의 핸들을 쥐고 있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네온 사인들이 번쩍일 때마다
내 가슴속에 스며든 불안이 더 선명해졌다. 지훈 씨. 오늘도 고생 많았어.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 강민우 대표의 낮고 부드러운 톤이 마치 운명의 속삭임처럼 내 귓가를 맴돌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직장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는 걸. 팬들의 환상 속 커플이 내 인생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회사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강민우 대표님의 전용 차량은 언제나 반짝이는 블랙 세단이었고, 나는 그 안에 갇힌 작은 세계의 문지기였다. 28살.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남자. 운전면허 따고 바로 택시를 뛰었지만, 우연히 이 회사에 지원한 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이직 이유는 면접관의 질문에 나는 솔직히 대답했다. 돈이 필요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더 깊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속에서 숨겨진 나 자신을. 강민우 대표는 32살. 한국 IT 업계의 별. 그의 회사는 스마트폰 앱 하나로 수백억을 벌어들이는 괴물이었고, 그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TV에 나오지 않지만, 온라인에서 그의 이름은 신화였다. 팬클럽이 있고, 소셜미디어에 그의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수천 개의 좋아요가 쏟아졌다. 민우 오빠, 오늘도 멋져. 그런 댓글들 사이에 가끔 이상한 상상이 피어났다. 민우 오빠의 기사랑 사귀면 어떨까? 완전 로맨틱해. 나는 그저 그림자였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변했다. 비가 내리던 오후, 회의가 길어진 민우 대표가 차에 올랐다. 지훈 씨. 집으로 가자.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피곤했다. 나는 백미러로 그를 힐끔 봤다. 완벽한 슈트 아래로 드러난 피로한 눈가. 대표님, 괜찮으세요? 내가 물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울렸다. 왜일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켜보니 소셜미디어에 그의 사진이 올라 있었다. 팬들이 올린 합성사진, 나와 민우 대표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현실 커플 되자 댓글들이 웃겼다. 하지만 내 속은 웃지 않았다. 그 사진 속 나는 진짜 나처럼 보였다. 다음 날, 사무실로 불려갔다. 인사팀장님이 웃으며 말했다. 지훈 씨, 대표님 전용 기사로 승진이야. 월급 2배. 나는 멍했다. 왜 나?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그날부터 내 일상이 변했다. 아침 7시, 그의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기. 강남의 고층 빌딩.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었다. 민우 대표가 나오면 나는 문을 열고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했다. 그는 항상 지훈아, 오늘 날씨 좋네 라고 대답했다. 자가 붙는 순간,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는 기분이었다. 첫 주가 지나자 팬들의 소문이 본격화됐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누군가 우리 사진을 찍었나 보다. 민우 오빠의 기사. 진짜 잘생겼어. 커플 같아. 트위터에 퍼진 글들. 나는 웃어넘겼다. 하지만 민우 대표는 달랐다. 어느 날, 차 안에서 그가 물었다.
지훈 씨, 그 소문들 봤어? 나는 당황했다. 네. 그냥 팬들 장난이죠. 그는 웃었다. 재미있네. 나도 봤어. 내가 나보다 더 인기 많아. 그 농담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남자였다. 그는 남자였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이렇게 따뜻할까? 시간이 흘렀다. 가을에서 겨울로. 크리스마스 이브. 그는 갑자기 파티 갈 데 있어. 같이 가자고 했다. 나는 운전사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파티는 그의 친구들 모임이었다. 고급 호텔 라운지. 샴페인 잔이 오가는 자리. 나는 구석에 서서 그를 지켰다. 민우야. 이 사람 누구야? 친구가 물었다. 내 기사. 지훈이. 그는 나를 소개하며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전기가 통하는 기분이었다. 팬들의 상상 속 커플이 현실의 문턱에 섰다. 파티가 끝나고 차 안에서 그는 취해 있었다. 지훈아, 나 피곤해. 그의 머리가 내 어깨에 기대왔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대표님, 집에 가요. 하지만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가족도 없고 친구들도 바빠. 너만 믿을 수 있어. 그 말 속에 숨겨진 외로움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민우 대표의 삶은 화려했지만 빈곤했다.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20대의 CEO가 됐지만 사랑은 없었다. 나도. 그래요, 내가 속삭였다. 우리 둘 다 외로움의 포로였다. 그날 이후 대화가 깊어졌다. 출퇴근길에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엄마는 재혼하고 떠났고 나는 그냥 회사만 있었어. 그의 눈에 스며든 슬픔이 내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나도 가족의 기대 속에서 살았다. 동생이 있는데 결혼하라고 압박해. 하지만 난 아직 모르겠어요.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필요해. 나처럼 그 공감이 우리 사이를 좁혔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스캔들이 터졌다. 경쟁사에서 유출된 정보로 그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 기자들이 회사 앞을 포위했다. 나는 그를 데리고 빠져나와야 했다. 지훈아, 도망치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고속도로로 달렸다. 비가 다시 내렸다. 라디오에서 그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강민우 대표. 위기 속에서도 팬들의 지지. 하지만 속보는 달랐다. 민우 오빠의 미스터리 기사. 로맨스 루머. 팬들이 우리를 지지했다. 진짜 커플이면 좋겠어. 응원해. 위기 속에서 우리는 가까워졌다. 호텔에 숨어든 밤. 그는 울었다.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제가 있어요. 함께 이겨요. 그 손의 온기가 처음으로 인정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를 사랑했다. 남자로서의 사랑. 그는 나를 봤다. 지훈아. 나도 입술이 스쳤다. 가볍게,
하지만 운명처럼 스캔들이 진정되자 우리 관계는 은밀하게 피어났다. 출퇴근길 데이트처럼 느껴지는 시간들. 오늘 저녁 같이 먹자 그의 제안에 나는 떨렸다. 한강변 레스토랑. 불빛 아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왜 너한테 끌리는지 알아? 그가 물었다. 내가 나를 봐주니까. 진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팬들의 상상이 현실이 됐어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그의 어머니가 돌아왔다. 재혼한 지 10년 만에 갑자기 서울로. 민우야, 결혼할 때 됐어. 상대로 딸이 있어. 그녀의 말에 그는 창백해졌다. 엄마,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 그날 밤, 그는 내게 왔다. 지훈아, 도와줘. 이 감정을 숨길 수 없어. 우리는 안아줬다. 눈물 속에 봄이 왔다. 그의 회사가 회복됐다. 팬들의 지지가 컸다. 민우 오빠, 기사 오빠와 행복해. 소문이 더 커졌다. 우리는 비밀을 지켰다. 하지만 내 가족이 알게 됐다. 동생이 전화했다. 오빠, 그 소문 뭐야? 남자랑 나는 울었다. 응. 사랑해. 동생은 놀랐지만 오빠 행복하면 돼라고 했다. 그 용기가 나를 자유롭게 했다. 여름, 우리는 휴가를 갔다. 제주도 해변. 손을 잡고 걸었다. 이게 현실이야. 내가 물었다. 그는 웃었다. 그래. 팬들의 환상이 우리를 이끌었어. 하지만 태풍이 왔다. 비유적으로 경쟁사의 소송. 법정에서 그는 홀로 섰다.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당신은 대표님의 연인인가? 변호사의 질문에 나는 숨을 죽였다. 아니요. 기사입니다. 하지만 눈빛이 모든 걸 말했다. 소송이 끝나고 그는 무너졌다. 지훈아, 나 포기할래. 나는 안아들었다. 아니. 함께 싸워요. 병원에서 우리는 시간을 보냈다. 그의 손을 잡고 미래를 그렸다. 결혼, 우리 방식으로. 그는 속삭였다. 그 후, 그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이번엔 진지하게. 민우야, 내 인생을 망치지 마. 그 기사, 그냥 직원이야. 그녀의 말에 그는 떨었다. 엄마, 그 사람이 내 전부예요. 대치가 길어졌다. 나는 기다렸다. 지훈아, 미안해. 그는 사과했다. 내 감정을 상처 입혔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은 기다림이야. 가을 바람이 불었다. 팬클럽 이벤트에서 누군가 우리 사진을 공개했다. 진짜야. 커플, 논란이 일었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그는 회의실에 갇혔다. 대응 어떻게 할까? 직원들이 물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솔직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지훈아, 우리 끝날까 봐 무서워. 나는 그의 곁을 지켰다. 밤새워 대책을 세웠다. 대표님,
팬들이 응원해요. 내가 말했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 덕에 버텨. 하지만 어머니의 압박은 계속됐다. 결혼식 준비해. 아니면 회사 주식 넘겨. 그녀의 위협에 그는 울었다. 지훈아, 나 어떻게 해? 나는 안아줬다. 선택해요. 당신의 행복을. 그 선택은 고통스러웠다. 그는 어머니와 대면했다. 엄마, 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남자야.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돌아섰다. 내 인생이야. 그 후 그녀는 떠났다. 자유가 왔지만 상처는 남았다. 지훈아, 이제 우리야. 그는 말했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이번엔 둘이서 눈 내리는 거리. 핫초코를 들고 걸었다. 작년 이때 내가 내 어깨에 기대던 거 기억나? 내가 물었다. 그는 웃었다. 그때부터였어. 사랑. 팬들의 선물이 도착했다. 커플 선물, 편지들. 행복하세요. 그 따뜻함이 우리를 감쌌다.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왔다. 회사 내부 반발. 대표님, 이미지 때문에. 이사들이 말했다. 그는 강경했다. 사랑은 숨기지 않아. 나는 지지했다. 함께라면 이겨요. 미팅 후 우리는 한강 다리에서 서 있었다. 미래가 두려워.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내 곁에 있으면 괜찮아. 봄. 그의 회사가 새로운 앱을 출시했다. 성공. 팬들이 축하했다. 민우 오빠, 지훈 오빠 축하. 소문이 축제가 됐다. 우리는 공식 모임을 가졌다. 팬들과 만난 자리.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는 말했다. 손을 잡고 섰다. 박수가 터졌다. 여름 더위 속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부산 바다. 파도 소리에 기대 이야기를 나눴다. 내 꿈은 뭐야? 그가 물었다. 평범하게 살기.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특별해. 내가 답했다. 그는 눈물을 글썽였다. 나도. CEO가 아니라 그냥 민우로. 하지만 내 내적 갈등이 시작됐다. 친구 모임에서 오빠, 진짜야. 동성, 물음에 나는 주저했다. 응. 하지만 수군거림이 아팠다. 집에 돌아와 민우에게 털어놨다. 두려워. 세상이 우리를 용납할까? 그는 안아줬다. 시간이 증명할 거야. 가을. 그의 생일 파티. 이번엔 가족처럼. 내 동생이 왔다. 오빠들. 잘 어울려. 그녀의 미소가 따뜻했다. 어머니가 연락했다. 민우야. 미안했어. 행복하면 돼. 화해의 시작. 팬들의 상상이 현실을 만들었다. 온라인에서 커플 챌린지가 유행. 우리는 참여했다. 우리 이야기야. 댓글들. 겨울. 큰 스캔들. 누군가 우리 사진을 유출. CEO의 스캔들. 헤드라인. 주가가 떨어졌다. 그는 회의실에서 싸웠다. 이게 내 삶이야. 나는 외부에서 기다렸다. 지훈아. 같이 버텨. 그의 메시지. 실현 속
우리는 강해졌다. 병원에서 스트레스로 쓰러진 그를 간호했다. 포기하지 마, 내가 말했다. 그는 회복했다. 기자회견에서 네, 사랑합니다. 지훈 씨와 솔직함이 팬들을 모았다. 지지 물결. 봄. 회사가 반등. 사랑의 힘. 기사들. 여름.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 우리 집 그의 말. 일상 속 사랑. 요리하고, 산책하고, 가족 모임. 내 부모가 만났다. 아들. 내 선택 존중해 눈물의 포옹. 그의 어머니도 왔다. 잘 부탁해 화해. 팬들과 만남. 영웅이야 그들의 말. 가을. 결혼식. 법적이지 않지만 우리 방식. 한강변. 친구 가족 팬들. 영원히 함께 서약. 박수 소키스.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살았다. 회사 키웠고 사랑 키웠다. 팬들의 환상이 우리 삶의 교훈. 사랑은 시간과 용기로 피는 꽃. 외로움에서 자유로움으로 영원히